그럼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상 초유라는 거 맞는데 그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야 사실 근데 이런 내란 사태를 대통령이 일으킨 게 민주화 이후 처음이니까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래도 체포영장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요건이 안 돼서 기각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드는데요. 네. 그러면서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죄 수사로 뻗어가는 걸 나무에 빗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을 계획은 없냐고 질문을 하니까 윤 대통령 측은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도돌이 표식의 답변만 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해봤자 실익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받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은 충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은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이 확보한 증거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했다고 가리키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도 주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앞으로의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들을 상당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피의자로 구속된 인물들만 10명에 달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윤 대통령이었는데 이 직접 조사가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퍼즐로 꼽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공수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마무리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상당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부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라서 체포영장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고 곧 검찰의 기소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